김기현 대표께서 그 150억 어디 갔냐? 행방불명이다 그러던데, 이거 당시에 언론에 다 보도된 겁니다. 제가 다 광고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또 허위사실 공표 또 하나 걸렸어요. 제가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보고 자꾸 뭐라고 의심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던데, 대윤지 뭐, 합천 대윤지 뭐, 거기에 제가 이해관계 있으면, 그 제가 왜 925억 왜 뺐겠어요? 그냥 민간 허가 해줬으면 따뜻하게 그 다 그분들이 해 드셨을 텐데, 국민의힘 앞뒤 모르고 선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겁니다. 자기들이 해놓고는 오늘 와서는 나보고 무슨 몸통 뭐 이상한 소리, 국민들의 기세 수준이 90년 전보다 훨씬 높다.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이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이 부정부패 정치 세력들에게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발이 국민환수제라고 하는 걸 시행하겠다고 하고 싶었는데 1년 보좌관 했다고 그거 어떻게 저한테 엮습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같은 국적이다. 네? 같은 이시다. 이렇게 엮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우리 국민들 다수가 좌절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것은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가 부당하게 취득하는 이 나라의 그 망국병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결국은 누군가가 불로소득을 한다는 것은 느끼지 못한 다수가 그 노력의 결과물을 뺏기는 그 현상 그 자체죠.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다.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좀 주셔서 오늘은 좀 이 전사, 부동산과 관련된 이 전사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제가 최초로 이제 전과가 생기고 구속됐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분당 파크뷰 사건이라고. 분당에 우리 김병욱 의원님의 지역구인 분당 정자동에 업무상업용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분양이 안 되고 이걸 주택으로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분양을 하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대박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상복합 용도로 바꾸고 또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들을 당시에 그때도 역시 정경유착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반대 운동을 약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제가 그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니까 결국은 소위 PFV, 프로젝트 파이낸싱인지 뭔지 해가지고 이 시행자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외부 자금 끌어들여서 거의 뭐 조 단위가 넘는 특정 필지만 해도 한 8천억 정도가 남는 파크뷰 사건이 있었죠. 제가 그 사건 때문에 무슨 검사가 그 시장한테 내가 수원지검 담당 특수부 검사인데 나한테 다 얘기하면 내가 봐줄 테니까 사실대로 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또 그걸 믿고 다 불었어요. 마침 그 통화를 할 때 제가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켜가지고 검사 사칭 전화를 PD가 했다 뭐 이런 희한한 제목으로 제가 구속돼가지고 제 인생살이 첫 번째 전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 불로소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이걸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려고 그 대학원을 갔습니다. 대학원을 가서 이 소위 토호 세력들, 지방 부패 세력이 어떻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지방정부가 어떻게 이걸 도와주는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가 그 논문 제목인데 그 인용을 하는데 인용 표시를 제대로 안 했다, 이게 표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반납해버렸어요. 인용 표시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하튼 제가 거기서 이 부동산 투기 세력과 소위 이제 정치 권력, 그 다음에 행정 권력이 어떻게 유착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그 정말 피땀의 결과물을 빼앗아 가는지를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는 못 되지만 부동산 개발 방식을 통한 부당이득을 어떻게 찾는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2010년에 제가 출마를 하면서 공원을 했습니다. 공원. 개발이익 1조 원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빚도 갚고 성남시 본시가지에 지금 문제된 그 공원도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공언을 했는데 왜 1조 원을 공약했냐면 첫 번째 제가 대장동을 이걸 이제 민간 개발하게 됐는데 이거를 공공 개발하면 최소 5, 6천억 원 제가 확보하겠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두 번째는 위례 신도시에서 우리가 분양 사업을 하면 한 1,000억에서 2천억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경기 성남시 관내 개발 업력이 높아서 이 공공용지든 민간용지든 개발할 때 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환수하면 1조 원은 너끈히 높일 거라는 계산을 다 하고 1조 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제가 퇴임할 때 당시까지 확보한 성남시의 개발 이익은 약 7,500억 정도였습니다. 대장동 5,500억을 포함해서 여하튼 그랬는데 그때 첫 번째로 제가 시작한 사업이 위례 신도시 사업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분양하면 100% 분양되고 그때 당시 평당 분양값 1,510만 원으로 분양할 경우에 약 1,000억 정도가 남는 걸로 제가 계산이 나왔는데 제가 이 계산서를 다 뽑아가지고 중앙정부에 당시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해가지고 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받았는데 그때 해준 이유는 사실 그거죠. 제가 대장동 말고 고등동 개발을 제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고등동 개발 사업에 우리를 끼워주지 않으면 위례 신도시 사업권을 주라. 안 주면 고등동 개발 사업을 제가 못하게 막겠다. 이렇게 해서 6개월을 지연시킨 다음에 토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저희가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부 승인도 받았고 또 뭐 남는 게 확실해서 저희가 이 기획을 해서 시의회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을 했더니 시의회가 부결해 버렸어요. 성남시가 공공개발에 나서면 안 된다. 그냥 대장동을 막기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결이 돼서 제가 그때 고안해낸 게 우리가 아파트 부지의 매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내가 사업은 못해도 민간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서 그 분양 수익의 절반은 우리가 확보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내용 모르고 물정 모르고 마구 물어뜯고 있는 바로 위례 신도시 사업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또 처음에는 800억 정도가 남는다 그래서 저희는 위험 부담을 하지 않고 50%를 받는다. 400억 정도 예상되는 분양이익 50%를 받는다고 해놨더니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 몫이 400억 정도 남을 거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고는 아니 그 수익이 예상만큼 안 나가지고 2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300억밖에 안 남아가지고 150억밖에 못 주겠습니다. 우리가 못 받게 됐습니다. 절반이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걸. 그래서 결국은 그 150억으로 본시가지에 도서관, 또 육아지원센터, 청소년센터, 또 육아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지었죠. 김기현 대표께서 그 150억 어디 갔냐? 행방불명이다 그러던데 이거 당시에 언론에 다 보도된 겁니다. 제가 다 광고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또 허위사실 공표 또 하나 걸렸어요. 제가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민간업자들과 사업을 같이 할 경우에는 이 비용을 부풀리고 또 로비를 해가지고 이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천 봉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장동의 그 민간 공동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미리 명확한 방침을 준 겁니다. 사전에 이익을 확정한다. 손해나든 이익이 나든 따지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무조건 입찰에 응하는 회사 중에서 제일 많이 내는 데를 해라. 또 많이 안전하게 내는데 뭐 나중에 뭐 개발 이익이 나면 주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 무조건 얼마나 확정적으로 내는지를 확정을 사전에 한 대를 해라고 해가지고 3개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사업체,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일 많이 써낸 거예요. 예. 그때 제 예상으로는, 이거 한 3,500억 정도, 이 정도에 들어오지 않겠냐. 2,700억은 당연한 거고, 공업 만드니까. 한 1,000억 정도 해서 한 3,000억대 후반? 이 정도면 최대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4,500억을 써낸 거예요. 그 나머지 두 개 컨소시엄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제안을 냈는데, 그때는 제가 사실 약간 의아했습니다. 이게 1조 5천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어떻게 4,500억을 준다고 하지? 본인들은 1,800억밖에 안 남고. 근데 지금은 그 의문이 좀 풀렸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땅을 다 해당 대장동 부지를 3배에서 5배 가격을 주고 미리 계약금 주고 다 사버렸기 때문에 수백억을 이미 쓴 상태라서 이 사업권에서 탈락하면 전부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컨소시엄은 전혀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의 고액을 써낸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는 2015년이 너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라 1,800억밖에 안 남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예측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살짝 올라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익을 취할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또 강압적으로 주변에 터널, 배수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입체교차로, 교차로 이런 거 진입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920억 정도였던 거죠, 그게. 그 920억을 제가 추가 부담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거 깡패도 안 하는 짓이다. 이게 성남시장이 완전 양아치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성훈 회장이 법정에 와가지고 저보고, 양아치 깡패 이런 소리 참아 못하고, 또 공산당이라고, 공산당 같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이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근데 아까 우리 김병욱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발을 해서 생기는 이익 중에서 예를 들면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사에 기여해서 생기는 소위 말하는 건설 이익 또는 금융사들이 금융투자를 해서 받는 금융이익 이런 거에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 되지만 허가해가지고 용도 변경 자체로 생기는 엄청난 불로소득은 사실은 그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가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원리적으로. 그건 권력의 귀속 주체인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갖는 게 마땅하다라고 해서 그 중에 인허가 자체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은 다 원칙적으로 환수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보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수천억대 이권 사업이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LH가 받아들였고 국민의힘이 압력을 가해서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렸고 민간개발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지방채 발행 부기를 시켜버리고 그러면 공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했더니 공사 설립도 3년인가를 지연시켜서 못하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런 민간 자본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일정액을 받겠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적자난다고 국민의힘 시의회에서 못하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준예산 그 의결을 안 해줘 버려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준예산 사태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 세력인가를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토건 세력 그 자체 또는 토건 세력과 유착한 부정부패 세력인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결국은 그 사업을 최초부터 추진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고 그 대가로 제 생각에는 그 대가로 박무식 무슨 의원 아들이 말 같자면 50억 받고 또 누구는 고문한다면서 아마 억 단위로 돈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아마 성남시에서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았던 그 정치 세력, 그 국민의힘이 반드시 그 안에 한둘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을 거 제가 예상이 됩니다. 곧 밝혀지겠죠. 검경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빨리 수사해가지고 좀 전체 실체를 좀 밝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보고 자꾸 뭐라고 의심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던데 제가 그 대유인지 합천 대유인지
거기에 제가 이해관계 있으면, 그 제가 왜 925를 왜 뺐겠어요? 그냥 민간 허가해줬으면 따뜻하게 그 다 부분들이 해 드셨을 텐데, 제가 5년을 싸웠습니다, 5년. 2010년부터 재선될 때까지는 못했고, 재선되면서 시의회가 바꿔서 겨우 5년 만에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상여 메고 막 시청 앞에 난리에다가, 예, 거기다 결국 제가 920억 더 부과시켰잖아요. 제가 왼손에 걸 제가 오른손을 뺐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저한테 뺐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이 국민의힘 지금 앞뒤 모르고 선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은 이걸 공공개발 막고, 성남시 공공개발 막고, 민간 합작도 못하게 막고, 5년 동안 저지했던 게 어제 바로 당신들입니다. 어제의 당신들. 네? 이름은 바꿨지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제 자기들이 해놓고는 오늘 와서는 나보고 무슨 몸통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당신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 숙지해야 아마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언설이 좀 길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제가 그 집권 여당, 그 다음에 그 엄청난 기득권 세력에 둘러싸여서 저밖에 없었는데, 외롭게 일개 기초단체장의 힘만으로도 제가 5,500억을 환수했고, 그 당시는 한 70% 환수한 거죠. 그 후에 땅값이 집값이 올라서 뭐 좀 비슷하게 됐지만, 일개 기초단체장의 힘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한 4, 5년 동안 환수한 금액 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된대요. 개발이익 환수한다 그러면 개발 비용 부풀리고 이익 낮춰가지고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인허가권의 행사로 생기는, 국민의 권력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오로지 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전부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제가 경기도에 와서는 개발이익 도민환수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뭐 야당에서 또 관심 갖고 있던데, 언론들하고 평택에 무슨 협지구더라? 평택에 저희가 민간업자들이 또 하고 있는 거 제가 허가 취소하고 공공개발로 SPC 만들어서 얼마 이익을 보장하겠냐, 제일 많이 내는 업체를 저희가 골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이제 개발적 공공환수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우니까 여기 전문가분들 또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앞으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개발을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하게 100%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환수되는 이익들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을 짓는다든지, 또 무주택자들의 장기 공공임대를 짓는데 그 자원이 사용될 수 있게 해주면, 이 나라가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좀 탈출해가지고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또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도 소득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생각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이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의 이 부패 정치 세력들에게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라고 하는 걸 시행하겠다고 하고 싶었는데, 다른 건 다 했는데 이걸 왜 못했냐면, 분명히 조선일보 그 시장 개입이다, 민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냐, 막 이렇게 공격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좀 용기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침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막 최선두에서 가지고, 왜 공공개발이익 다 환수 못했냐? 왜 공공개발 못했냐? 왜 민간개발 허용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주니까, 이게 바로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이 불로소득 공화국을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 못할 거 아니에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안 좀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하는 훌륭한 우리 그 국회의원님도 많이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불로소 부당이득 아예 못 취하게 그냥 제도로 꽁꽁 묶어가지고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높은 집값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세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민간 그 토건 비리업자들을 비판하셨는데 네. 그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김만배 씨나 서욱 변호사가 그 컨소시엄에 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럼 모르셨던 전혀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최초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그 LH를 포기시키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뇌물 주고 했던 집단들이 저는 그 수사와 구속으로 저는 공중분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이고 그것도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뭐 270억인가를 어디서 빌려가지고 땅 사고 로비하고 했는데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한 4, 5년 정도 이제 제가 공공개발을 밀어붙이면서 내부 분란이 발생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고소고발전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원지검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그러면서 6명인가 9명 구속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보통은 다 공중분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중심으로 사업권 입찰을 해라 라고 요구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 금융기관들이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한 거예요. 저희야 당연히 뭐 금융기관들이 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지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특정 부분을 내부적으로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또 그들이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알고 싶어도 알려줄 리도 없고 또 그게 뭐 법률에 의하면은 무슨 뭐 공개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던데 어쨌든 저는 그들이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 확보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KBS 보도 보고 이 사람들이 살아 있었네. 역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하남에 있는 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초과 이익이 났을 경우에도 네. 지분제에 따라 받을 수 있게 해놨었는데 네. 대장동은 왜 그러면 지금 기자께서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는 사전에 확정된 이익을 70% 정도 회수했는지. 왜냐하면 당시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을 때 제가 이제 보고받은 바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실 예상을 초과하는 정도의 사전 확정 이익을 우리한테 제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그 토지도 아주 중에 있는 그 염가의 땅, 위치 안 좋은 곳을 제시했다고 하고 한 곳은 아예 그런 제시 자체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저희도 지금 성남시 토지공사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번 해서 그 3개 컨소시엄의 제시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시에 분석된 내용으로는 1조 5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우리한테 4,500억 정도, 우리 예상 이상으로 많이 써서 냈던 것이고 본인들이 취득할 뭘 빼고 취득할 이익이 1,800억 정도로 예측됐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한 70% 정도로 환수한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2015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마 지금도 아마 유보지를 좀 가지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땅값이 오르고 분양 그 집값이 오르니까 그 사람들의 예상 이익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어떤 물건을 비싸게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뺑덕어미가 자꾸 집안 재산 빼돌려가지고 이거 못 쓰는 거야. 빨리 버리자. 길에 버리면 이제 자기 친정 식구가 집어하는 거겠죠. 근데 심청이가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이거 쓸만해요. 제가 장에 가서 팔아올게요. 가가지고 500원 받아왔단 말이에요. 자기는 버리려고 그래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왜 500원 밖에 못 받았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600원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받았을 텐데 600원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강제로 팔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경우에 그 얼마를 나누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조건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자, 땅값이 오를 경우에 그 오르는 부분도 나누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땅값이 내릴 경우에 손실도 부담하자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6, 7천억
6천억대, 7천억 정도로 예상되는 이익 중에서 거의 3분의 1을 저희가 확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로도 당신은 70%를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한다고 그들이 들어줄 리도 없고, 또 그거를 우리가 이익될 경우에 더 나누자 하면 손해볼 경우에도 당신이 부담해라 하면 우리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은 이런 거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왜 더 환수 못했냐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결과론적인 비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땅값이, 집값이 살살 올랐잖아요. 그 제가 2017년에 이거 너무 많다, 이게 2천억 이하로 묶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제가 920억 추가 부담 시켰잖아요. 그걸 뭐 도시 사업에서 당연히 원래 하는 건데 왜 성남시가 이익을 취한 것처럼 거짓말 하냐는 어떤 기사를 누가 확인도 안 하고 쓰셨던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사업 지구 내에 있는 공원, 도로, 이건 당연히 기부 체납하는 거라 제가 그걸 계산한 게 아닙니다. 판교와 이 대장 신도시를 연결하는 부분의 터널은 원래 성남시 도시계획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남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배수지, 성남시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톨게이트 진입로 확장, 그 성남시 돈으로 원래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지구 내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를 저희가 추가 부담 시켰잖아요. 920억.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6, 700억 밖에 안 되는 거 900억짜리라고 우리한테 좀 과장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그런 어쨌든 그들이 추산하는 바대로 920억 정도 우리가 추가 부담 시켜서 그들로는 땅값이 오르는 데 따른 이익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또 925억 저한테 또 추가로 성남시에 뺏긴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보고 공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소송을 해서 하면 우리가 상당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당 결부 금지 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허가권 행사해가지고 그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부당하게 부담을 시키면 무효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재소전 화해 조항을 넣은 거예요. 재소 안 한다는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부당하지만 소송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아까 저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미래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다가 역시 지방채 발행을 부결당해가지고 사실 기회를 또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제가 그 땅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할 권한은 있었던 거니까 제가 LH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건 우리한테 우선권은 줘라. 다만 우리는 사업은 못한다. 돈이 없어서 의회가 부결을 해서. 그러니까 민간하고 우리가 합작을 하면 거기다가 매수권을 주라 라고 해서 그 합의를 했고, 그래서 SPC를 만들어서 우리는 돈 자본금만 대고 다시 돌려받고 대신에 개발 이익의 절반을 내는 걸 우리 합의를 했어요. 지금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익이 더 나면 더 많이 받게, 50% 받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알기로는 1,510억, 평당 1,510만 원으로 성남시가 분양을 할 때 예상 이익이 1,00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1,750만 원인가 분양했어요. 평당. 제가 보기에는 이익이 아마 수천억이 났을 텐데, 협약을 할 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거 800억 정도는 남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400억 정도는 받을 겁니다. 50%를 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400억이라도 뭐 버리는 보다 낫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예상 수익이 800억이 아니고 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몫이 200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보고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분양가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하는데. 그랬더니 마지막에 결론은 30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160억인가 50몇 억 해가지고 그걸로 성남시 본시가지에 청소년 수련관 짓고, 제가 육아지원센터 이거 지었어요. 직접 그들이 공사를 했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개발 사업자들은 비용을 부풀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디 이자를, 은행은 3%인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25%, 30%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공식 정산 결과 미래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사업은 300억 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그 투자 지분대로 다 나누고 우리는 이제 무조건 50% 받기로 했으니까 절반을 우리가 확보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바보가
이거 개발이익 50%더 냈으니까 들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장부 철저하게 쓰겠어요. 이게 부정부패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로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완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아예 사전에 확정한 고정이익을 사전에 집행하게 했어요. 나중에 남으면 주겠다. 이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개발이익을 2,700억에 해당되는 걸 돈을 받아서 본시가지에 그것도 이제 주상복합지역 해먹으려던 사람들이 국힘당 세력인데 사실은 제가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뭐 이상하게 또 부결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최우선적으로 비용으로 집행한다. 는 조건을 붙인 겁니다. 나중에 손해나도 그거는 공사했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했더니 우리가 2천억 손해봤는데요. 그래도 이 공원 공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땅 다 사서. 그래서 이거는 물리지 못하게 제가 장치를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설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크뷰 사건으로 제가 구속된 그 사건 그 3년 동안 제가 싸우면서 그 내용을 잘 봐서 제가 나름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제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걸 막느라고. 그래서 그 위로 신대주 사업을 했던 거고 1조 원 제가 개발이익 환수하겠다고 공약했던 거고 그런데 7,500억밖에 못했더라고요 제가. 잘한 거 아닌가? 네. 어쨌든 개발이익 중에 일정 비율을 확보하는 방식은 부정부패와 회계 조작의 원인이 되고 또 불필요한 로비로 공무원들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했던 거고 또 그들이 그걸 제시하지 않는데 그리고 내라 그러면 그들이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잖아요. 그럼 사업 포기하고 다시 그냥 제가 그만두면 민영개발로 가겠죠. 시간 질질질 끌다가 이건 누가 견디겠어요? 제가 2010년 당선돼가지고 2015년 이거 착수할 때까지 4년 동안 이것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했습니다. 돈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 응? 오늘 말씀하신 방금 그 신문에서 일면에 오늘 그 지사님 이화영 네네. 관련해서 그분 보좌관이 관련 인물인 거 아니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게요. 이에 대한 입장을 좀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저는 그 얘기를 듣기로는 2004년인가 1년간 보좌관 했다고 그래요. 저는 2004년에 정치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만뒀대잖아요. 그만뒀는데 제가 2010년에 시장이 됐는데 6년 전에 제가 알지도 못하던 이화영 보좌관이 1년 보좌관 했다고 그거 어떻게 저한테 엮습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같은 국적이다. 네? 같은 이시다. 이렇게 엮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그쪽에 얘기 좀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김용 본부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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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0억대 여의도 아파트 갭 투자했다는 여기 나오시면 평소에 어떤 갭 투자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지사님이셔서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럼 확인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저는 우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늦어가지고요. 고맙습니다. 네.